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중국과정 교육 동영상 강의입니다. 중국과정 2차 9번째 강의로 솔리드웍스의 툴박스 옵션 설정과 스마트 페스트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툴박스는 볼트나 너트, 기어 등 설계 작업에 필요한 표준 부품들을 작업자가 직접 만들지 않고 불러와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도구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활성화하는 방법 외에도 툴박스 옵션을 설정하여 규격을 추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규격을 기능 억제하여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툴박스의 활성화와 옵션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시고 메뉴바에서 도구 그리고 애드인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애드인 옵션에서 솔리드웍스 툴박스와 그리고 솔리드웍스 툴박스 브라우저 항목을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체크와 뒤쪽에 있는 체크의 용도가 다른데 앞쪽에 있는 체크는 일회성, 지금 당장 툴박스 도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의 체크가 되고 뒤쪽 시작에 대한 체크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때마다 함께 활성화를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의 체크가 되겠습니다. 모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설계 라이브러리 창에 이렇게 툴박스 옵션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펼쳐보시면 각각의 표준 규격들이 모두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항목을 열어보시면 너트나 멈춤링, 베어링, 그리고 볼트와 나사 같은 표준 규격 부품들을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미리 만들어진 모델링 파일들이 표시되고 어셈블리 작업 시에 선택한 부품을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툴박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툴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 중급 과정에서는 툴박스의 옵션 설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윈도우즈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솔리드웍스 도구 폴더를 확장시켜 보시면 아래쪽에 툴박스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툴박스 설정을 선택해 보시면 툴박스에 대한 옵션 창이 따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가지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멍 가공 마법사, 두 번째는 툴박스 이렇게 규격에 관련된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격들은 이렇게 체크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후 구멍 가공 마법사 도구를 사용하실 때 옵션 창에서 규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체크가 된 규격들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규격을 훨씬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도구의 로딩 시간도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규격들을 모두 체크 해제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구멍을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크기의 구멍 가공 마법사의 규격을 추가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규격을 모두 체크 해제해서 억제시키면 작업하실 때 활성화된 규격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규격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항목으로 툴박스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체크 해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툴박스 도구들을 억제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툴박스 옵션에서는 규격을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한 항목에서 이렇게 설정명과 그리고 사용자 정의 지정 도구를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솔리드웍스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한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른 이름들을 따로 입력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와 툴박스 도구를 설정하시고 나면 사용자 설정 옵션에 툴박스를 사용하실 때
실물 부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설정, 즉 사용한 기록으로 툴박스를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작성 옵션을 사용하시면 어셈블리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툴박스를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이 어셈블리를 실행했을 때 사용한 규격에 맞추어 툴박스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툴박스 부품들이 억제되거나 메이트가 깨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드래그하여 파트 작성 또는 파트 만들기 옵션의 경우에는 사용한 툴박스를 실제 부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불러와도 툴박스 부품이 깨지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물 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어셈블리 자체의 파일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파일을 실행하는데 로딩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은 작업자가 작업물의 성격에 맞추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옵션에서 함부로 툴박스 옵션을 만지지 못하도록 관리자 권한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옵션으로는 스마트 페스트너, 툴박스의 자동 체결에 대한 옵션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옵션들을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다음 작업물부터 변경한 툴박스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를 실행해서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가 작성된 어셈블리 예제를 실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는 툴박스 옵션에서 일일이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작성해야 했던 툴박스 도구 대신에 구멍 가공 마법사가 작성된 면을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의 크기에 맞추어 툴박스를 찾아서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길이와 구멍 지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옵션을 해제하면 이렇게 따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역시 뒤쪽의 길이 옵션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툴박스를 좀 더 쉽게 자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가 되겠습니다. 작업물에 따라서 구멍 개수가 많은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툴박스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툴박스를 작업하실 때는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툴박스를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툴박스 그리고 구멍 가공 마법사의 옵션 설정과 스마트 페스트너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